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간호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필요할까요? 네. 다음과 같은 사항들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과 같은 상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의료 환경이 점점 발달하고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에 대한 보호를 하는 어떤 개념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애를 놓으러 나는 병원에 갔는데 애기 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생들이 나를 보고 있었어요. 참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이런 어떤 환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습생들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에 교수님들이 실습을 할 때만 해도 환자분들에게 관장도 해보고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인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고 그래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인권 문제로 해가지고 내가 마루탑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학생들이 대부분 관찰을 하는 중심으로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규 간호사가 되고 나서 실제로 환자분을 대상으로 IV를 하려고 하면 너무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체험해보고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정말 사람과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인간 모형에게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자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수업이 도래가 되었어요. 실습지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무의 갭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잘한다 하지만 임상 실습을 또 나가보면 우리가 혈압기를 커프기를 거꾸로 감는다든지 이렇게 간호술기들이 아주 미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해보고 가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의 장점인데요. 여러분들이 IV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이 연습을 한다면 아주 임상 경험을 풍부하게 하겠죠. 그리고 필요한 이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습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강의보다는 또는 전통적인 실습보다는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상 실습을 나가면 병원의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직접 간호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숙달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환자를 죽였다가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우리가 수액을 잘못 놓는다든지 IV를 거꾸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엄청난 사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호 시뮬레이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때 간호 지식과 기술과 현장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간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시뮬레이션인데요. 이 시뮬레이션은 실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퍼즐의 한 조각을 되찾아주는 것이 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지식과 간호의 기술을 현장과 같이 똑같이 재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간호 문제를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간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시뮬레이션은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이 레몬이나 귤 껍질에다가 이렇게 해서 피내 주사를 연습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시뮬레이션들은 아주 현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예전에 수업했던 모습을 친구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어 놓은 건데요. 이 친구가 활력 징후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친구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우리 디스커션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임상에 나가서 분만하는 수를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분만 건수가 한 사람당 0.97명이어 가지고 제대로 한 명도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맘님이 이 아기를 직접 놓는 것을 교수님이 기자재를 이용해서 여러 번 분만 하는 그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분만하는 것을 교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와, 이게 나오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희 선생님께서는 탯줄을 커팅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스탠다드 페이션트라고 해서 즉 SP, 표준 환자 또는 표준화 환자라는 말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특히 MP라든지 여성건강 간호학과 관련해서는 이 표준화 환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역할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산모님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SP죠. 너무 리얼하게 우리 임신한 아이도 넣고 뱃속에 넣고 아주 막 통증도 실제로 산모님이 호소하듯이 호소를 해보고 하다 보니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분은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두 친구들도 간호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반에 25명에서 24명에서 25명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5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한 조당 남학생을 한 명씩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를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 편성을 하고 사다리 타기를 해서 산모님을 정했는데 참 신기하게 이 반은 전부 남학생들이 SP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니들 한번 참 신기하다 한번 서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뱃속에 태아를 넣어가지고 지금 산모님의 역할 즉 SP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환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실습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병원과 같이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게 될 이영선 기념관 6층 시뮬레이션실 614호실인데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대에 산모님이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계시죠. 이분이. 그 다음에 지금 이 간호사는 이 신맘님에게 지금 진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신맘님은 눈물도 흘리고 통증도 호소하고 땀도 흘리고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요 바자나를 통해서 태아도 분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분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은요, 이 안에 아기가 들어 있습니다. 모형에 아기가 들어 있고, 이 모형의 아기가 이 도플러를 이용해서 들어보면 심장 박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이 심장 박동과 산모가 진통하는 모니터, 여기에 보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 태아 진통 그래프, 산모님 진통 그래프와 태아의 심박동 그래프가 페어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는 이 결과를 노티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모님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상태로 어드미션을 했고 지금 어떻게 간호 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S바를 적용한 노티파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잘 캐뉼라를 이용해서 지금 산소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간호사님은 다른 간호사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보호자에게 산모님과 관련된 교육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모님은, 이 보호자는 자기 부인 산모님을 바라보고 있죠.
자, 환자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소품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하게 되겠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은요. 프리브리핑, 브리핑, 그리고 러닝, 디브리핑 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네 단계를 모두 다 마치는 것이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험 치는 장면이라고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러닝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행한 간호중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한 간호중재가 올바랐는지, 또는 그 간호중재를 수행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하였는데 그것이 잘 되었는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조원들끼리 이렇게 디브리핑 의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중재를 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아, 참 잘했군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간호 수행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디브리핑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액티비티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원들끼리 모여서 동영상 촬영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하였는데 이렇게 잘한 것 같네요. 또는 내가 그때 너무 시험을 치고 있어가지고 좀 긴장이 돼서 커프기를 거꾸로 감은 것 같아요. 이렇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 느낌을 사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디브리핑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꼭 디브리핑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인투베이션도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EMR을 보면서 자료 입력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성건강간호학 모듈은요, 분만 1기 3모 간호를 중재하는 것으로 모듈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임신 산모님이 분만을 위해서 어드미션을 하십니다. 그래서 35세 나 임신 산모는 IUP 40주 플러스 5위키 됐어요. 그래서 진통이 없고 예정일이 지나가지고 8시에 저녁 8시에 유도분만을 위해서 분만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 당시 자궁수축은 없었고 서비칼 딜라테이션 2cm, 서비칼 리베이스먼트 제로, 태양은 LOA, FHR을 150회로 스테이션은 하이로 어드미션 하셨어요. 그래서 입원 시 처방에 따라 5% DW 1리터에 옥시토신 10유닛들을 믹스해서 사가트로 스타트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서비칼 딜라테이션은 점점, 그러니까 내진했을 때 자궁 개대는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예, 나중에 풀개대, 즉 10cm까지 개대가 되고 서비칼 이페이스먼트도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 FHR도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자궁이 분만이 진행됨에 따라서 옥시토신 주입량은 점차 증가해서 다음날 오전 8시, 즉 입원하고 24시간이 지났나요? 저녁이니까 12시간이 지났네요.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옥시토신이 24가트로 스타트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는 진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고 진통을 호소하는 통증의 인터벌은 2에서 3분, 듀레이션은 40에서 50초, 인텐시티는 50에서 75mm HG 정도로 전자 태아 감시 장치에 나타난 FHR은 이 그래프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간호중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야 하는 간호 문제는 무엇이고 간호 중재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중재를 할 것을 쭉 정리해 와 가지고 교수님하고 발표하고 교수님이 또 다시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들이 또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수정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역할을 배정해서 간호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주차에
지금 앞에 들었던 강의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해서 총 2가지의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고 과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물 파일은요, 교수님이 워드 한글 파일로 첨부 파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제출 기한은 온라인 학습을 모두 마치고 1, 2주차 온라인 학습을 모두 마치고 난 이후에 3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방법은 교수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때 파일명은요, 시뮬 여성 가로 열고 여러분 해당 반, 즉 1에서 4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수님한테 해당되는 반이 1반, 5반, 7반, 9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 반 작성하시고 학번 작성하시고 이름 쓰시고 해서 분량은 A4 용지 1에서 5장 내외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만 지식 체크가 있고요. 2, 3, 4 해당되는 과제를 만들어서 3월 31일 즉 2주차 동영상까지 다 시청하시고 그 이후에 3주차 될 때 3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 힘내시고 여러분들 빨리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